앞으로 잘 올라갈 코인 리스트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카브라던가 이뮤터블 X, 에이셔, 골드 이런 애들 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코인이 올라가는지까지도 다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잡을 수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애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에이셔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하고 차트가 지금 깨져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X링크 같은 것도 차트가 좋은데 얘는 여기서 이제 바로 뚫고 계속 가냐, 아니면 이게 막 피레침을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갇히냐, 그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7일선을 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이걸 불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거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 7일선 부근 있죠. 이런 꼬리까지 달 거를 예상하고 요 정도 범위를 두고 매집을 한다거나 그런 전략을 할 수가 있고, 매매 전략을. 그리고 골드 이런 것도 얘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뭐 이렇게 또 양봉을 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 또 지켜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비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냐, 도미넌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순간이 되면 요 하락세 기형이 거의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위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트가 눌리거나 아니면 비트가 오르는데 도미가 오르기 때문에 비트 형제 혹은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오르는 경우나, 보통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두 번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 형제들도 조금씩 우리가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사실 살 코인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더리움 계열, 그 다음 비트코인 형제들, 그 다음에 저렇게 차트가 좋은, 단기 차트가 좋은 애들. 그래서 이걸 7일선을 위로 이제 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뭔가 좀 더 자세한 코인들을 원한다 하면 언제쯤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영상에서는 완전히 디테일한 걸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멤버십 오시면 되는데, 멤버십 보시면 어제 에이셔도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손절 어떻게 하는지 다 가격대 알려드렸고, 실제로 목표가 1차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브도 1차 도달했죠. 보면 에이셔 카브 같아 보면 잘 오르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뮤터블 X도 보시면 이렇게 타겟을 갔다는 거. 그래서 잘 올라가는 코인들을 지금 제가 거의 다 찝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텔레그램 알람 켜놓고 그냥 목표가 이런 것들 올 때마다 이제 딱딱 걸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좀 편할 것 같아요, 멤버십 오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멤버십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스택스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3차까지 다 갔는데 이제서야 사람들은 많이 오르니까 거래대금이 붙어가지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만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여기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갭이 너무 멀어져서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보면은 또 거래대금이 쭉쭉 빠질 겁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 제가 강조드린 게, 상승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버는 유형이 약간 이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오른 거를 올라갈 것 같을 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런 기준으로 유튜브 영상도 설명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이 잘 올라갈지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런 로직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에서는 아예 거기다 구체적인 진입 목표, 손절 가격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되는데, 항상 모든 기준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선과 이 선들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잘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지는 건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만나는 지점이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버텨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신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반등 정도만. 그러니까 반등이란 말이 뭔 말이냐, 상승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고 신고점을 다시 도미넌스 찍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고, 반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비트 형제나 이런 애들 위주 좀 먹었다가 이런 구간들이 오면은 그때 다시 이더리움 계열 그리고 알트들,
이런 애들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비트가 정말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진짜 못 타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신규로 타는 게. 왜냐면 차트들이 다 보면 아슬아슬해요. 지금 급등하는 애들을 따라 타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뭐 빅타임 이런 거 얘도 근데 차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타게 하기 어렵다가 나중에 돼서 에라 모르겠다고 불타면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지금 매우 많아서 신규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김프를 보게 되더라도 다시 역프라는 거죠. 김프가 좀 꼈는데 또 역프가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정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규가 그만큼 적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직 안 들어온 애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나중에 한국 애들이 과열이 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겁을 내도 문제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게요, 이 추세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직 요번에 이렇게 한번 휩쓸어 줬다는 건 그만큼 개미를 털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향후에 이 알트 시즌이 좀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번에 알트 시즌 좀 크게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약간 닷컴버블 같은 걸 만들려면 사람들이 그 어떤 기술주 같은 거에 환장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로 알트에 환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격을 많이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때 고각 상승을 달립니다. 근데 얘가 달리다가 중간에 이런 걸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쭉쭉쭉쭉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빠르게 위로 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에 대해서도 얘가 지금 이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리테스트 좀 하다가 달린다, 쉬어가는 구간 하다가 달린다. 그럼 숨고르기 구간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스의 반등, 이런 구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하고 뭐 술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항상 말했던 게 그거였어요. 코인은 실물 경제의 테스트 베드다. 우리가 그전에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 이런 거예요. 왜 개장과 폐장이 있지? 그리고 왜 출금을 하면 2에서 3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코인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바로 출금되고 거래소가 먹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바뀔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도 도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보면 결국 우리가 암호화폐에 있던 기술들이 결국 실물 경제에 혹은 자산시장에 적용되는 단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디파이라든가, 그리고 뭐 RWA라든가,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라든가, 결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제, 송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되면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 쓸 것이다. 사실 코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깨어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원래 당연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우린 이걸 써보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이틀 3일을 내가 출금해서 기다려야 돼? 왜 개폐장이 있어? 그런 생각들. 그리고 왜 자산을 못 쪼개? 조각 투자를 왜 잘 하지 못하게 돼 있지?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는 게 왜 세밀하게 안 돼 있지? 비트코인은 1억을 가도 5만 원을 걸었어. 5만 원으로 비트코인 살 수 있는데 주식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제 알트 시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다 왔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본 게임은 아직 시작 안 했다. 본 게임이 시작이 되려면 얘가 여기서 그런 거 한번 오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아직 이게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본 게임 알트가 안 왔는데 지금 알트가 이렇게 오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 빵빵 오르잖아요. 기대 빵빵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래들이 요번에 페닉셀을 이용해서 15억 달러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하는데 개미들 또 털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원하는 자리가 어디였냐, 이런 구간도 있겠지만 사실 이 구간을 더 원했어요. 개미들은 88,000 이런 데를, 88,000, 89,000 이런 데. 그런데 안 오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사야 되나 했다가 빠지니까 오케이 기다리겠어 하다가 지키고 있다. 이런 과정들로 통해서 개미가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진짜 머리 아프죠. 근데 제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익절하시고 여기서도 좀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올 때 이런 구간들부터
천천히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에 맞는 매매 방법, 투자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나의 원칙이라고 해서 올곧게 하다가는 좀 멘탈이 나가는 가능성이 높다. 요번 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위스 베른 중에서 잉여 전력에 대한 비트코인 채굴 활동 연구를 나선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휴 리소스를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이코노미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GPU를 임대하고 보상을 받고 이런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직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인의 실질적인 사용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결제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기존 화폐를 써도 문제가 없잖아요. 간편 결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뭔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 나중엔 저는 송금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수요가 있다라는 거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숨고르기 중이다. 연말 12만 달러 넘을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이거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10만에서 12만 달러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11월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11월 월봉도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런 월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3개월 연속 양봉인데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이때는 7개월 연속 양봉이고요. 이때는 6개월 연속 양봉인데 그럼 여기서 좀 쉬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올리거나 해서 그 다음 달을 쉬어가면은 매우 베스트다. 그러면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까지 못 가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어쨌든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양봉 뜨면 4개월, 그 다음에 1월 뜨면은 5개월, 2월 뜨면 6개월, 7월 7개월, 7개 뜨면 3개월. 죄송합니다. 3월이죠. 말이 왜 이렇게 꼭 아침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월봉 안에서는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은데 월봉이 양봉이 떠도 여러분들 매수를 못하는 이유는 중간중간마다 이런 조정 구간을 주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조정 구간을 주기 때문이고 이런 구간들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겁먹을 것 같으면 제가 겁먹을 필요 없다고 그때 당시에 돼서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겠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타드가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첫 킬러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 쌓은 중소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델 따를 수도 그죠?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핵심 산업은 약화되고 있으니 잉여현금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이거 따라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일본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제가 좀 보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다 그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매입하다가 이제 너무 신이 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사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주르륵.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인의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경기 침체 같은 게 빠르게 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겠죠. 뭐 제가 경제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영상을 찍는 과정에 일단 요 저항을 지금 뚫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뚫어내기만 하면 좀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 구간을 뚫어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무빙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무빙들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발라먹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멤버십은 이제 현물만 하는 방인데 저희는 선물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눌림목 구간에 또 롱을 해서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3차 먹고 있고 91,250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거의 뭐 발바닥 각질 정도에서 잡은 거예요. 잡아서 여기까지 홀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또 잡아가지고 롱을 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주요 자리들마다 제가 딱딱딱딱 해드리거든요.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선물방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